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트래블 맨시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의 최대 고비였던 이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팀이 넣은 3골에 모두 관여하는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에 따른 영국 현지 신문들의 현장 취재 반응과 분석도 뜨거운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케인이 없어도 여전히 맨시티 킬러로서의 능력과 재주는 여전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디펜딩 챔피언의 원정 경기에서 무려 4차례나 득점을 한 최초의 선수로 챔피언 킬러로서의 명성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영국 신문 반응,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도전적인 축구가 결국에는 모든 이들의 의심의 시선과 지적을 입국따하게 했다, 입닥치게 만들었다라는 정론지의 분석과 평가도 있었습니다. 영국 신문들의 반응과 디 애슬레틱과 텔레그래프 등 정론지들, 최고 공신력 매체들의 유료 독점 기사의 해설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맨시티와 토트넘의 3대3 무승부에 대해서 클래식 프리미어리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기 또 한 번 역사에 남을 명승부라고 평가를 한 것인데요. 사실 첼시와의 경기 1대4로 패배했던 경기라든지 아스널전, 리버풀전처럼 모든 토트넘의 이번 시즌 빅매치는 드라마틱하고 화끈하고 재미있고 정말 예측 불허의 양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명승부 제조기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어느 때보다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지만 여전히 맨시티의 강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 토트넘이 계속해서 매년 현재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2019-2020 시즌에도 에티하드 원정에서 2대2로 비겼고요.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0대3으로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2021-2022 시즌에는 3대2로 승리했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득점 기회를 창출하면서 또 케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었죠. 2022-2023 시즌에는 2대4로 졌지만 이번 경기 무승부를 통해서 에티하드 원정 연패는 없다. 게다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개장한 이후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고 또 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맨시티에 강하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펩의 킬러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 판정 논란이 있었고 맨시티 선수들이 경기 막판에 충분히 억울할 만한 그런 오심이 있었어요. 홀란 선수가 로얄의 태클에 쓰러졌을 때 그대로 일어나서 그릴리시에게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이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1대1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주심이 이 상황에서 로얄 파울을 선언했고 휘슬을 불고 프리킥으로 전개하라고 하면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홀란 선수가 극도의 분노를 표하면서 본인의 개인 SNS 계정까지도 글을 올리는, 정말 심판에 욕설을 하는 것까지 올리면서 지금 징계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데일리 메일 역시 사실 이번 경기에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지만 홀란이 정말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가장 크게 심판에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항의하는 모습을 메인 사진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두 번째 동점골이죠.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았던 로셀소에게 이제 평점 8점을 줬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평점 7.5점, 쿨루세프스키도 7.5점이었습니다. 쿨루세프스키를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은 매체들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은 매체들도 있었고, 데일리 메일은 로셀소로 뽑았으나 어찌됐거나 1골 1도움에 마지막 골도 기점 역할을 했고,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의 공신 중에 하나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맨시티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가 알바레스 7.5점, 포든 7.5점, 도쿠 7.5점이었으니까 손흥민 선수 역시 최고급의 활약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현장에서 취재한 올리버 홀트 기자의 논평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맨시티를 상대로 역습 플레이를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봐왔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달라진 축구를 구사하는 그런 성향 속에서도 케인 없이도, 케인은 떠났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재주, 요령, 자신의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해왔던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건재했다. 케인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강했던 게 아니라 손흥민 그 자체로 맨시티에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힐 선수, 쿠루세스키 선수와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왔고요. 또 다른 영국 일간지인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데안 쿨루세프스키를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하면서 평점 8점을 부여했고, 손흥민 선수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7점을 로셀소, 비카리오와 함께
넘게 받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6점과 5점을 받은 것을 봤을 때는 조금은 박하게 평점을 주는 경향이 있는 데일리 미러의 평점이고, 그 중에서도 7점이라면 잘했다라는 평가고요. 이 보도에서 또 흥미로운 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판정을 탓하지 않겠다, 판정이 무승부의 이유는 아니다, 판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은 우리의 경기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공정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심판 판정을 공개적인 이런 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지적하고 이제 비판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입을 이제 사릴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인정하는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일간지 데일리 스타는 손흥민이 이겼고 손흥민이 졌다라는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전반 6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던 장면, 그리고 3분 뒤에 손흥민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했던 장면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북치고 장구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기 평점에서는 사실 자책골로 인해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뽑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데일리 스타 같은 경우에는 클루세스키에게 평점 9점으로 최고 평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클루 쉐이커라면서 클루세스키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흔들어놨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보도는 역시 영국의 정론지죠. 텔레그래프 유료 독점 기사를 통해서 용감한 브레이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를 내려서 잠그는 축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침묵시켰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던 기사인데, 현장 취재한 생생한 내용들과 이제 독점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풀버전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물론 TV 전문가들도 멘붕에 빠진 것처럼 보였을 때도 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경기를 중단하고 버스를 세우고 수비를 강화하고 버텨서 무승부를 이끌어내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글로리 토트넘 호스퍼, 이 유명한 응원가가 있듯이 현대에 들어와서 토트넘처럼 낭만적인 신념과 to dare is to do, 용감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클럽의 모토에 충실하게 살아가 왔던 감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쩌면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팀 토트넘에서 독특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 표현이 나오죠. 호주 원주민의 목관악 기인 디제리두까지 연주할지 모릅니다. 정말 이례적이고 신기한 희귀한 존재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것이죠.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다시 뒤처지기 직전인 79분에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을 투입했지만 팀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감독의 의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전진을 계속했고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호이비에르가 들어가고 힐이 빠지고 또 중간에 스킵이 들어갔을 때, 공격적인 자원들이 내려왔을 때, 로셀소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수비를 강화하는 건가 싶었는데 체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방 압박의 밀도 때문에 바꿨을 뿐이지 경기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됐다. 누가 들어가든지 같은 축구를 했다. 이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물론 결국 막판에 맨시티는 경기를 강탈당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엘링 홀란이 당한 파울에 이어 결정적인 패스를 잭 그릴리시가 이어받았을 때 주심 사이먼 후퍼가 휘슬을 불며 프리킥을 선언한 끔찍한 결정에 맨시티의 분노는 분명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맨시티가 항의할 만한 오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그 장면을 차치하고라도 이길 자격이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쟁 속에서 맨시티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8골을 실점하는 등 계속해서 타격을 입은 그 결과로 이기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즉 맨시티가 첼시에도 4골을 내줬고 리버풀전도 실점했고 이번 경기 3골을 실점했고, 이 실점 과정에는 뭐 판정의 문제라든지 논란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물론 득점기가 무산된 부분들과 불운들도 따랐지만 정작 큰 문제, 맨시티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수비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엔 부상 선수가 많은 정상 전력이 아니었잖아요. 부상자 명단에 따른 결과로 엔지볼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던 시기에 토트넘이 탑4의 희망을 되살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패배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4연패가 될 수도 있었지만, 보통 다른 팀들이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완화책, 조금은 소극적이고 역습적인 축구, 실리적인 축구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요. 그리고 그 행운은 용감한 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용감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행운도 따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한국의 격언이 영국 축구계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유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고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뿐 아니라 첼시전이라든지 리버풀전이라든지 수많은 경기들에 정말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축구의 진수, 이게 축구의 재미다라는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텔레그래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축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둘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슈퍼 선데이의 광경에 만족한 이유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나란히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이 감독들이 펼쳐보인 경기야말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축구를 보는 이유, 축구가 팬들을 열광시키는 이유라는 걸 보여준 거죠. 답답하고 지루하고 승리만을 위한 축구 뭐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 뭐 나쁘다 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에서 왜 축구를 사람들이 보고 즐기느냐를 확실히 보여준 게 이 두 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른 방법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비슷한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대안과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게 더 큰 이슈죠. 즉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 그건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 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경기장에서 단 9명의 선수로만 경기를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수비를 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 물론 첼시전에는 홈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챔피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심어줬고 이것이 바로 긍정성입니다. 90분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어깨로 득점하기 위해 날아오는 공에 몸을 날리는 결단력과 열정을 보여준 것조차 이 결과는 감독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입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토트넘이 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궁극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단과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그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평가하세요.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반더벤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두 영입 선수를 포함해서 7명의 1군 핵심 선수가 빠졌고요. 부상에서 막 복귀한 2명의 선수가 뛰었고 4명의 풀백으로 구성된 수비진으로 에티하드 원정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경기 전의 화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승점을 따내고 패배를 끝나기 위해 타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토트넘이 압도당할 것이다라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은 운이 좋았다. 솔직히 맨시티가 우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고 인정했고 TV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4-5골 차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이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얻은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고의 팀들을 상대로는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요. 제이미 캐러거가 전곡을 찌르면서 토트넘을 칭찬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토트넘을 진정한 명문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화려한 역습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이후 137초 만에 맨시티의 동점골을 만드는 자책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맨시티는 2번이나 골대를 때렸고 혼란의 빅찬 스미스 이후 필포든의 멋진 팀플레이 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타임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했고 수비적인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4-2-3-1 전형을 유지하면서 쿨루셉스키를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지오바니 로셀소를 10번으로 더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했죠. 맨시티가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 로셀소가 20야드 지점에서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만약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안겨줬을지 이 말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죠? 질타도 없었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이부 비수마가 로드리에게 공을 빼앗겼고 혼란의 낮은 크로스를 그릴리시가 자신의 시즌 첫 골로 연결하면서 토트넘은 다시 실점을 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때 경기를 포기했을 테지만 맨시티가 제레미 도쿠를 부상으로 잃고 그릴리시와 로드리가 이날 받은 경고로 인해 주중 아스톤 빌라와의 까다로운 원정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가운데 토트넘은 계속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넣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기로 약속을 했고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디 애슬레틱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의 전술을 입증한 것인가라는 화두로 맨시티 담당 기자와 토트넘 담당 기자의 현장 분석을 소개했는데요. 이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쿨루셉스키가 이날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고 골도 넣었잖아요. 특히 맨시티 원정마다 지금 골을 넣고 있는데 왜 다른 경기 때는 이렇게 못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쿨루셉스키는 에티하드에서 뛸 때마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골을 넣었죠. 토트넘 입단 이후 하지만 쿨루셉스키는 득점력 부족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날렵한 움직임과 화려한 기술, 풍부한 창의력으로 측면에서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재능을 가진 선수치고는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슈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고 오버래핑을 통해 끊임없이 공을 박스 안으로 투입해
고집하는 토트넘 팀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꾸준함이나 확신을 가지고 백포스트를 공격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클루세스키는 팀이 그를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백포스트에서 브레넌 존슨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아 네이선 아케를 제치고 에데르손 골키퍼를 제치고 골망을 흔들며 완벽한 헤더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하고 손흥민 선수만이 토트넘의 유일한 정규리그 득점원인 상황에서 클루세스키가 득점 기회를 잡는다면 토트넘의 공격 위협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무모한 과감한 공격 방식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위 8개 팀 중에서 토트넘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맨유뿐입니다. 클루세스키는 에티하드 원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고 고갈된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아주 적절한 순간에 환상적인 승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 맨시티는 왜 계속 실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맨시티 담당 디에슬레이트 기자의 평가입니다. 맨시티가 후반전에도 또다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이 에티하드에서 승점을 따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챔피언 맨시티는 상대를 제압할 기회를 잡았지만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집중도가 높아 경기력 저하를 허용할 수 없는 시즌 단계 전반기인데요. 주말에 연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2-2023 시즌에 트래블 우승을 차지한 것에 따른 자만심일까요? 전반전에는 맨시티가 경기를 끝낼 수 있었고 혼란이 평소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하프타임에 2-3점 차로 앞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 그래픽을 보시면 맨시티가 전반 45분 동안 얼마나 많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파란색 스파이크는 맨시티의 점유율과 득점 기회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경기 시간이 흐르자 맨시티는 너무 느슨해 보였고 토트넘의 역공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3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챔피언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비도 문제고 공격력, 득점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기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입증된 결과일까에 대해서 흥미로운 또 내용이 디에슬레틱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달 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9명으로 경기했던 토트넘이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 것에 대한 질문에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답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독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오후에 열린 맨시티와의 경기, 또 다른 상위 6위권 라이벌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은 올 시즌 내내 그랬던 것처럼 후방에서 짧고 날카로운 패스로 빌드업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세계 최고의 팀과 경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가장 많은 12번이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점유율을 되찾았습니다. 맨시티는 끈질긴 공격으로 어느 팀이든 질식시킬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팀이 아닙니다. 전반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은 후반전에는 수비에서 공을 잘 풀어갔고 후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소유권을 장악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맨시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상대의 역습 공격이었죠. 토트넘의 두 골은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 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수비 3선에 있던 이부 비수마의 머뭇거림을 틈타 31분 그릴리시가 3대2로 앞서가는 골을 터뜨릴 수 있었죠. 팬들과 시청자들의 입맛을 다시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과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합니다. 토트넘은 누구를 위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책과 실수가 나오고 상대의 전방 압박이 있어도 우리는 밀고 붙인다. 결국엔 그렇게 결과를 내고 골을 넣을 것이다. 골로 승리하겠다. 재미있는 축구, 화끈한 축구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 비록 이번 경기 이기지 못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많은 선수가 이탈한 건에 보여준 이 경기력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빠르게 이어집니다. 12월 8일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5시 15분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웨스트햄과 홈경기입니다. 이어서 뉴캐슬과의 홈경기까지 토트넘의 빅매치가 이어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토트넘의 과감한 축구가 계속해서 어떤 진화를 보여갈지 한준TV에서 살아있는 역사 흥미진진한 스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